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 3번 심장입니다. 오늘부터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영국의 NICE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보건부 비슷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이제 중요성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맥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는 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풀어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내용은 심방세동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진단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을 만들어 놓은 그 근본적인 취지는 프로페셔널, 즉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관련자들 아니면은 일반 환자들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낸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면서도 내용이 알기 쉽게 만들어놓은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쭉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 우선 심방세동을 어떻게 발견해내고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심방세동을 이제 의심하려면은 이게 심방세동이가 아닌가 를 의심하려면은 첫 번째 그 증상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심방세동의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있다가 없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제 흔한 증상으로 들고 있는 게 호흡곤란이에요. 특히 이제 활동하게 되면 좀 숨이, 그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 숨이 찬 것 같다 하는 거. 두 번째는 두근거리는 겁니다. 심방세동이 이제 심장에 그 심방이 아주 불규칙하고 빠르게 박동하기 때문에 두근거리는 게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숨이 찬 거는 심장 박동이 너무 빨라지고 불규칙해지게 되면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숨이 찰 수 있거든요. 숨이 찰 수 있다, 두근거리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심방세동이 생기면서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떨어지면서 어지럽거나 아니면 심하면은 실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애매한 증상이긴 하지만 가슴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그렇게 심한 증상은 아니지만 가슴이 좀 편치 않다 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뇌졸중입니다. 원인 불명의 뇌졸중. 본인이 혈압이 있거나 아니면은 고지혈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이런 뇌졸중으로 얼마나 특별한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불명의 뇌졸중이 발생했다면은 심방세동을 꼭 의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뇌졸중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뇌졸중이 순간적으로 왔다가 풀리는 겁니다. 뇌로 가는 동맥혈관이 혈전으로 인해서 살짝 틀어막혔다가 금방 풀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혈전을 스스로 녹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제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은 심방세동을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진단 방법은 제일 정확하고 분명한 진단 방법은 12도 심전도예요. 그러니까 12도 심전도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심전도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팔다리에 뭘 붙이고 가슴에 또 이렇게 패치 같은 걸 6개 붙여가지고 심전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심전도를 찍는 그 시간이라는 게 얼마냐면 심전도 통해서 우리가 심장의 리듬을 모니터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10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 그러니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본인이 부정맥이 있어도 찍는 순간에 괜찮으면 이게 진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권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의사나 의료 관계자들도 진단하는데 스크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맥박을 잡는 거예요. 맥박. 이 맥박을 잡는 방법만 가지고서도 자세히 정확한 내용만 알고 제대로만 한다면 한 70% 이상 심방세동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의학적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맥박을 잡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죠. 본인의 왼쪽 손목, 이게 엄지손가락 쪽, 이게 이 손하고 팔하고 말하는 이 손목 부분을 반대편에 손가락 2개 내지 3개를 가지고서는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눌러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잘 안 되고 손가락 약간 세워서 눌러보세요. 그래서 만져지는 게 없으면 조금 뒤에 아니면 조금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세히 만져보게 되면 심장 박동이 느껴집니다. 심장 박동이 손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연결돼 가지고 박동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관찰해 보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눌러보니까 막 건너뛰는 것 같고 불규칙성이 느껴져요. 그건 이제 심방세동이거나 아니면 심방세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부정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걸 본인이 체크하거나 아니면 의사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측정해가지고 이상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실을 의사한테 얘기하게 되면 의사는 이제 다음 단계의 진찰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그러다 그 다음에 12도 심전도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12도 심전도는 10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나오는 건 도저히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심방세동이 처음에 발생할 때는 매일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루에 몇 번 발생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며칠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몇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이 참 발생을 예측하기 참 어려워요.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환자의 히스토리를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매일같이 발생합니까? 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일 매일같이 발생한다 할 수 있고요. 매일은 아니지만 뭐 일주일에 한 두어 번 하는 것 같다. 아니면 더 늦게 더 빈도가 드물게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일같이 발생한다. 지금은 아니지만 뭐 어젯밤에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왔다가 금방 괜찮아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증상 발생이 매일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24시간 홀터 심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심전도 기계를 축소해서 만들어서 그 조그만 한 주먹만한 기계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기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가슴에 심전도를 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심전도 찍을 때는 10개를 붙여요. 팔다리에 4개, 가슴에 6개 해서 10개의 전극을 붙이고 그 10개의 전극을 통해서 12유도의 심전도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가슴에 한 4개 정도의 심전도 전극을 붙이게 됩니다. 더 많이 할 수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 4개 정도의 전극을 붙이고 그 전극을 통해서 기록되는 심전도를 한 손바닥만한 그 기계에 하루 종일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24시간이 지난 후에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하루 종일 살펴보면서 몇 시 몇 분에 어떤 게 있었구나를 찾아내는 게 이제 홀터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증상이 있다면 이제 이걸 하는 것이고요. 증상이 매일같이 있는 게 아니다. 며칠에 한 번 있는 것 같다. 일주일에 한 2번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 찍는 홀터 심전도로는 진단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패치형 심전도, 단극 유도 패치형 심전도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는 그 홀타는 가슴하고 배하고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 붙이고 심전도 찍을 때는 10개 붙인다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아주 축약을 시켜서 딱 2개만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붙이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2개 패치 사이에는 조그만 줄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타나는 것 중에 뭐 일회용 반창고 좀 큰 일회용 반창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형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심전도를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패치형 심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전도를 붙이게 되면 그 홀타 검사는 훨씬 더 장기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3일 정도 하는데 3일보다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7일도 할 수 있고 10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샤워는 어떡하냐, 운동을 해도 되느냐 하는데 운동하는 건 상관없는데 샤워를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기계도 있는데 그래서 샤워를 하게 되면 그걸
뜯었다가 샤워하고선 다시 새 전구를 통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본인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 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 붙인 데에서 피부 알러지 같은 게 좀 생기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3일 정도를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단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것 가지고서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한 달에 한 번 생긴 것 같다. 지난달에 생겼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경우 사실은 열흘 아니면 14일을 붙여도 진단이 안 되는 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또 다른 이벤트 기록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꼭 좀 커다란 USB 정도 크기가 돼 있고 본인이 증상이 있으면은 그걸 이 기계는 항상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들고 다니는 겁니다. 가지고 다니다가 증상이 있으면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거기서 앱을 작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기계 USB 같이 생긴 조그만 그 이벤트 기록기라고 그러는 걸 내놓고 본인의 양 손가락을 갖다가 거기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심전도가 기록이 돼서 그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자료를 병원에서는 컴퓨터에 물려서 안에 어떠한 일이 몇 시간 전에 아니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떠한 부정맥이 나왔었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심방세동을 진단할 수 있다. 심방세동의 진단은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 개인별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금방 진단되는 수도 있고 또 여러 번 과정을 거쳐도 진단이 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방세동은 좀 노력이 들고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왜 진단을 꼭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이유는 이제 다음번을 통해 가지고 쭉 이 심방세동 부정맥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심방세동 중에서 심방세동을 찾아내고 어떻게 진단하는가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호의 3분 심장입니다.